이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이 동아일보에서 사설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 사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없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을 넘는 동부구치소 코로나에 책임자가 없다 이거예요. 책임자를 밝혀서 문책하라고 지금 사설자가 나옵니다. 사설자의 문책하라. 저는 추미애가 책임지고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요지의 방송을 한 3, 4일 전부터 제가 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사설자로선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책임자 밝혀 문책하라고. 1,000명 넘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자 밝혀 문책하라. 예,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추가로 120명 더 확인됐죠. 전체 감염자 수가 1,040몇 명 됐습니다. 하여튼 정세균 총리하고 추미애가 그제 동부구치소 방문한 뒤에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 질책을 무겁게 받는다고 최초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35일 동안 국민들에게 숨겼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은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아니라는 점을 지금 사설자가 딱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부실한 예방조치하고 뒤늦은 대응조치가 빚어낸 참사라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참사. 부실한 예방조치, 뒤늦은 대응조치. 추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1월 1일 날 페이스북에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는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했어야죠. 아니 추미애가 그렇게 알았다면 예방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렇지만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미애가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는데 이건 국민들 보기에 구속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 마스크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지급 안 했다는 것, 확진자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했다는 건 감염병 걸려서 죽으란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스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자기 편 윤석열 총장을 죽이기 위해서 박은정 그 애완견 검사가 여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검사가 뭐 방을 하나 뭐 만든다고 방 그 건너 어디에 뭐 방을 만드는데 5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방이 무슨 방이겠습니까? 추미애하고 앉아서 이거 뭐 저 윤석열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가 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방이 있는데 또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5천만 원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5천만 원치 마스크를 사서 재수자를 줘야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전후무할 겁니다. 장관이요? 장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사설자에는 점잖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쌍스럽고 말이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2월 18일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결국 며칠입니까? 네.
수용자 분산이 늦게 진행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같은 방에 배치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다 놓고 병 걸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부구치소 사태 같은 일은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확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책임 규명이 지금 시급한 겁니다. 교정시설의 방역 매뉴얼은 제대로 작성되고 있고, 또 동부구치소에서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 또 확진자 발생 이후에 어떤 보고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했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바로 첫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취한 장관이 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장관 같으면은 다른 일하고 업무하면서 했으면은 거기에 교도소장부터 시작해야죠. 책임의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죠. 총체적 책임은 물론 장관이 지겠지만 관할관이니까. 그러나 이분은 말이죠, 장관으로서 이 코로나가 지금 국무총리가 나서 가지고 이 방역대책본부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란 옷을 입고 매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는 코로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없어지고 윤석열이 타겟만 돼서 윤석열 쪼기만 했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지금 장관이 맨 먼저 가져야 힘들게 될 상황 아니냐. 왜? 국무총리가 벌써 이 방역 본부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강요는, 우선 그것이 강요 원칙이라면,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동안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다? 또 15일 동안 일체 무슨 지시도 한 번도 한 적 없다? 장관이 왜 거기 구치소에 지금 이 집단, 거기가 3밀, 이 방역의 가장 기본 제일 나쁜 곳, 3밀, 밀접한 3곳, 밀폐된 곳, 밀접한 곳, 밀집된 곳, 이게 동부구치소가 다른 구치소하고 달리 아주 밀집하게 이렇게 지어진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갖다가 한 번도 지시를 하지 않았던, 확진자 생기고도 단 한 번도 그 좀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 써라 했으면 원래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봤어야지. 근데 전혀 한 번도 안 가봤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만될 때쯤 돼가지고 30분 앉아있다 오고 말이죠. 그러니 그게 처벌을 그러면서 법무행정의 모든 권한을, 장관의 권한, 무슨 지시를 하고 무슨 권한, 윤석열 죽이기에 지시와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다 허위로 판명이 막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함, 모략, 뭐 별게 다른 게 있습니까? 모함과 모략. 장관급 검찰총장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해서 완전히 생매장 시키려고 했던 그런 찰나적 그 공격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방치한 겁니다. 자기 관할하는 구치소. 아니, 자기가 1월 달에는, 작년 1월 달에는 소년원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선물로 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인자하게, 아버지는 김호수 차관이 아버지 격이고 내가 엄마 격이라고 그러면서 햄버거 선물 주고 인사 세배 받고, 세배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코로나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가봤어야죠. 그리고 코로나 있을 때 그 예산, 마스크라도 다 제대로 해줬어야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죠. 네. 1,000만 넘는 동부구치소, 1,000명 넘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자 밝혀 문책해라 라는 이 동아일보의 그 사설, 네, 처벌해야 하는데, 제가 덧붙인다면 처벌 대상은 장관이 우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문책돼야 됩니다. 그만뒀지만 문책, 왜 그 시간에 다 일어난 사건이니까 문책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암흑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이 정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옥죄였던 걸 풀겠다고 어저께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이미 검사장을 나갔어야 될 이 지검장, 지방검찰청장으로 나갔어야 될 사람이 그냥 8개월 만에 추미애에 의해서,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렇게 전출을 다녀야만 했던 이 비운, 그리고 아래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지난 7월 23일인가 한번 그가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광풍이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광풍.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그 말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대한민국, 바로 순수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펼쳐지는 힘있는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